자, 이렇게 우리 KDF에서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 이렇게 주제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IDC 관리단 이렇게 이제 세계 센터의 사원들이 오늘 한 자리에서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2시에 시작해서 1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약간 앞당겨서 시작하고 우리 이제 끝내는 시간도 약간 앞당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 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제 전도재해 그러면은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 관리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무거운 거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을 이렇게 행복으로 연결하는 교육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객 서비스 향상입니다. 고객 서비스가 잘 되는데 출발점은요, 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밝은 얼굴이 고객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쁜 얼굴, 웃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웃는 얼굴과 지혜로운 거에 연관성을 잘 가르쳐 준 분이 계세요.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몽테뉴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 왜 지혜롭다고 했을까요?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처음 만나가지고 밝은 얼굴, 따뜻한 얼굴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런데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표정이 무겁게 딱딱하게 이러면은 상대방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따뜻한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IDC 관리단에 근무하신 우리 가족들은 전부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으면 또 호응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제 웃는 얼굴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귀엽고 좀 옆에 가서 쓰다듬어 주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인상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 이렇게 그냥 떼쓰고 울고 그냥 이렇게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꼭 어린아이만 이런 게 아니고요. 어른도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이 정말 망가져 있으면 이제 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IDC 우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친절한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 고객은 누구일까요? 이거를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출문 여견 대빈이라고요. 이거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따뜻하고 밝은 표정을 해야지 처음 만난 사람을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표정을 바꾸면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순간 좋은 이미지를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밝은 표정, 따뜻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해야 정확하게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고객의 범위 안에는요, 가족과 동료가 포함이 됩니다. 왜 가족이 포함될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서로 이렇게 기분 좋은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요, 표정이 밝고 따뜻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뭔가 한 가지 꼬여가지고 기분 나빠서 부딪히고 싫은 소리하고 그냥 욕을
바가지 퍼붓고 바가지 굵고 이렇게 싫은 소리하고 출발을 하면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 좋은 표정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내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주시고요. 동료가 또 고객입니다. 딱 출근해서 사무실에 딱 만나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좋은 하루.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힘을 합쳐 잘해봅시다. 화이팅! 이렇게 해야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출근하자마자 아휴, 저 인간을 오늘 또 만났네. 왜 내 옆에 하필 저런 인간이 와 있나 몰라. 아휴, 머리야. 이런 마음이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료도 내 고객이려니 생각하고 만나는 순간 따뜻하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파이팅!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야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동료는 우리의 고객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용산 IDC 가만히 계시. 네, 우리 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객 만족이란 뭘까?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요. 네, 고객 만족이란 이렇게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서 이렇게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한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군맨 박사가 이런 결론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제 고객 만족을 해서 고객이 이제 이렇게 단골이 만들어지고 서로 신뢰가 이어질 때 고객 만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고객 만족 서비스가 강조되다 보니까 말로 하는 서비스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요.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서비스가 거기에 따라가질 못한다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영상을 한 편 보면서 같이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고객 서비스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해서 사실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다가 마음으로부터 고객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섬기고 서비스를 하는 게 진정한 고객 서비스라는 걸 풍자한 우리 이제 개그 콘서트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고객한테 정말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고객 서비스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인사 예절이 또 중요합니다. 고객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 예절은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이고요. 또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의 시작 신호이면서 인간관계의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예절이 이렇게 중요한데 인사 예절을 잘 갖추기 위해서 이제 친절한 인사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요, 그 인사의 상대방 대상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눈을 딱 마주쳐야지. 눈을 맞추지 않으면은 이제 그거는 진정한 인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친절한 인사는 출발점이 눈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는데 이걸 이제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표정이 굳어 있고 얼굴 표정이 무거우면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좀 천천히 숙이고 정중하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내용의 이제 모든 질문을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은 친절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제 인사 예절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말 중대재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 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삼풍백화점이 붕괴돼 가지고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매몰돼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고, 매몰돼서 막 열흘 이상 갇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때 산업안전보건법이 강력하게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성수대교가 붕괴됐어요. 한강 다리를 그냥 달마다 넘나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강 성수대교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국제적으로 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이게 상당히 큰 파장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살균제를 가습기에 넣어서 마시고서는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이 300명 이상이 됐고요. 지금도 폐가 다 망가지고 기관지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있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꽤 여럿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이렇게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원히 떠나는 그런 참사를 겪었어요. 이런 대형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기본 수칙을 지키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대형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고들을 거치면서,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거를 참 하나씩 이제 돌이켜 보면은,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 물론 이제 돈을 잃으면은 이제 그건 아주 조금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예를 잃는 거는 조금 더 많이 잃는 게 되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을 잃으면, 내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을 철저하게 안전 수칙을 지키고 내 이제 몸을 안 다치게 해야 되겠고, 내 생명을 탄탄하게 지켜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중대 재해를 통해서, 대형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대로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어요. 50인 이상 사업장이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했거나, 또 이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이런 재해를 우리가 중대재해로 분류를 합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걸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제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이렇게 이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주가 혼자서 모든 현장을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주를 대신해서 우리 이제 IDC 관리단은 이제 우리 정홍기 단장님이 또 이제 위임을 받아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용산센터에는 우리 김익형 센터장님이, 분당 IDC는 우리 이제 안재현 센터장님이, 여의도 IDC는 우리 이제 이현국 센터장님,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전 요건들을 살피고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지켜나가는데 같이 이제 힘을 쏟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우리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살피고 여기 적극 대응하는 그 역할을 우리 KDFS 가족들이 전부 같이 그 책임을 또 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을 안전하게 챙겨주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관심 있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을 진단을 해보니까 이 기타 업종은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에요. 여기에 이제 3년 동안 떨어져서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사람 157명이 있었고요.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깔려서 52명이었고요. 이 물체에 맞아서 29명이 사망하는 이런 재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해를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에 올해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다녀왔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고에 의해서 다치거나 죽는 이런 사람들 사고 원인이 뭘까? 이걸 진단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 요소에서 죽은 사람이 한 10%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소에서 죽은 사람이 2%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어떤 원인일까요? 인적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가 88%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전수칙을 안 지키거나 안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무리해서 일어난 사고가 88%나 되기 때문에 아, 이거를 줄이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사람이 너무 무모하게 이런 도전을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이제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수칙을 공부를 하고요. 그 배운 안전수칙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나가는 게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소소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 다치고 이래야만 안전한 일터가 이제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도제 진단 및 예방을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제라면 우리한테는 이제 조금 생소한 용어 같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제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얘기해요. 이 전도제라는 용어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들어있는 그 단어예요. 자, 전도제의 대표적인 유형은요. 이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거나 뭔가 늘어져 있어서 전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치거나 죽는 이런 사고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계단에서 이런 경사면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해서 넘어져 가지고 굴러 넘어지는 굴러 다치는 이런 사고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다리에서 또 일어나는 사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 관련 재해 사례를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세제를 뿌리고 막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세제 뿌려놓은 게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요.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머리가 벽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거나 이렇게 이제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특히 여사님들한테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청소를 할 때 특별히 찌든 때 냄새 나는 거 뭐 위험물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타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 락스 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가지고요. 눈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영구 장애를 입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이제 평생 앞을 못 보게 되면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락스물을 활용한 이런 공사 이제 청소를 할 때에는 필히 보호안경을 쓰셔야 돼요. 이 보호안경을 쓰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쓰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아이고 난 갑갑해서 그런 거 못 써 아주 막 갑갑해 어떻게 그런 걸 쓰고 일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앞을 못 보게 돼서 평생 고생할 것보다는 얼마나 이게 꼭 거기에 비하면은 얼마나 이게 꼭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쓸 때는 필히 보안경을 꼭 이렇게 착용하고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바닥에 각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를 못 보고 그냥 이걸 잘못 밟아서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늦은 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사고들이 우리 KDF에서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물관리 서비스 회사, 다른 회사들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재해 발생, 바닥 관련 재해 발생 원인을 좀 찾아보고 예방 대책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바닥에 이런 물기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누구든지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물기를 싹 없애는 작업을 우리가 눈에 띄는 대로 시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기름이나 윤활유 같은 게 남아있으면 이거 분명히 밟고는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윤활유 같은 기름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다음엔요. 이런 바닥에 자재 이거 뭐 전선이나 뭐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걸려 넘어지거나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늘어져 있는 거 없도록 눈에 띄는 대로 깨끗이 정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로에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은 눈에 띄는 대로 우리가 바로 정비 깨끗이 정돈을 해야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 딱 판단되는 순간 통행 금지 차단을 시키고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 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신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신고 그냥 편한 신발 아무거나 신게 되면은 넘어져 다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화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안전화가 만약에 너무 많이 오래돼서 반들반들하게 따랐다, 홈이 없다, 그럼 그때는 빨리 교체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는 안전화를 꼭 신고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바닥 청소할 때 특히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세제가 혹시 남아 있다면 이걸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다 씻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건조시켜야 이 바닥이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한 바닥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소할 때 사용했던 이 패드와 솔, 이거는 전부 청소 종료와 함께 깨끗이 정리를 해야지, 그게 남아 있으면은 그거 걸려 넘어지거나 그걸 밟고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용한 패드와 솔 바로 정리정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광택제는 이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적정한 양을 적정한 수준까지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고 이렇게 광을 내야 되는데, 이 광택제를 미장 타일에다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손질을 해놓으니까 그 미끄러운 스케이트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미끄러져 넘어지면은 뒤통수 깨지고 다쳐요. 그래서 우리가 미끄러져 다칠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되고, 알맞게 이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적정한 양을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해주시고요. 사람의 통행이 가장 적은 그런 시간에 바닥 청소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경고판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설치를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 여기 청소 때문에 통행 차단합니다 했으면은 그 원인이 다 제거된 다음에 이렇게 표지판을 철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엔요, 계단이나 경사면에 이런 재해 사례가 있는데요. 계단으로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이 물기 있는 걸 잘못 뒤져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뒤통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계단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 가지고 머리나 턱이 막 이렇게 이제 바닥에 부딪혀 가지고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이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계단에 물기나 기름기 같은 게 없도록 청결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빗자루나 걸레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전하긴 한데,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꼭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긴 있어요. 뭐 물청소를 적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닦고 내리고 쓸어 내리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때 왜 사고가 나나? 우리 뒤통수에는 눈이 없잖아요. 그 뒤가 안 보이는데 그냥 짐작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헛디뎌 가지고 뒤로 그냥 굴러 떨어져 다치거나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하되, 부득이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면은 뒤에 뒷걸음질로 짐작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휙 돌아서서 안전하게 확인을 하고 내려디딘 다음에 돌아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안전하게 내 몸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일이 좀 지연되고 더뎌도 이거 해야 됩니다. 꼭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뒷걸음질 내려가면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단이 캄캄하면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단에 전등이 끊어져서 만약에 캄캄하다, 그럼 여기 차단, 통행 차단을 시켜놓고요, 전등을 완전히 교체를 해서 조도를 확보한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만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부착을 해야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요, 계단에 물건을 양손에 들고 이렇게 평지가듯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절대 위험합니다. 계단에서는 한 손에만 짐을 들고 한 손에는 계단 난간을 쥐고 이동을 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그냥 전도돼 가지고 그렇게 사망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다리를 왜 사용할까요? 우리 키가 아무리 커봐야 2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정서애들 보면은 막 3.5m, 4m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다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다리는 필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유익하지만 위험해요. 그래서 사다리 이용할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전등을 교체하고 전선을 수리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그냥 나가 떨어져 가지고 이런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다리 작업할 때 우리가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다리가 높이나 길이나 이 형태가 작업 장소에 적합한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이렇게 이제 형태에 맞지 않는 거는 위험하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다리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시도하면 위험해요. 사다리 중간은 사람이 어디 거치를 할 수가 없고 의지를 할 수가 없고요,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다리 중간에서 어떤 작업 형태를 하려고 하면 위험하니까 사다리는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이런 자세로 올라갔으면 이런 자세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요 정도 쯤이야 하고 휙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평지 가듯이 내려오려고 하면 이건 필히 사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절대 사다리는 올라갈 때 이런 자세로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도 이런 자세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사다리 밑단 끝에는요,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셔야 돼요. 고무 바킹을 요걸 설치를 해가지고 절대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이걸 단단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사다리를 비스듬하게 설치를 하고 사람의 무게가 여기 실리면은 이 밑둥이 그냥 미끄러져 나가면서 이렇게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져 나가지 말라고 이 미끄럼 방지 이 고무 바킹을 요거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다리 이용할 때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한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사람이 이제 손 2개, 발 2개, 팔다리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는 사다리에 고정이 돼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를 디디고 왼쪽 다리도 여기 딱 디뎠다면은 한 손만 잡아도 일단 이제 안전이 확보가 돼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디뎠는데 왼쪽 다리는 좀 옮겨 디뎌야 되겠다. 이때는 한 손만 잡아서는 안 되고요. 2손을 잡고 다리를 한 다리를 옮겨 디뎌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다리는요,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녹슬거나 부식되거나 했으면 빨리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이 탄탄한데 흔들림 없는 안정된 장소에 사다리를 설치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엔요, 사다리에 올라갈 때는 안전모와 안전대가 필수품입니다. 왜 이게 필수품일까요?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머리가 모서리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모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는요,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대가 필수품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을 때 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뭐 스마트폰만 보고 지나가다가 여기 와서 딱 부딪히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작업 중입니다, 여기 비켜 돌아가 주세요 해서 이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엔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분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은 한 분은 밑에서 이제 사다리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주시고 위에 필요한 도구 올려주시고 그렇게 이제 보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 밑에 있는 분도 필수로 안전모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위에서 뭔가 떨어질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해서 그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모가 필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동식 사다리 이렇게 이제 벌어진 방지도 이제 잘 돼야 되지만 요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요 아웃트리거가 사다리 옆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요 아웃트리거가 다 설치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분당 안재현 센터장님, 여기 저 아웃트리거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설치 잘 돼 있나 봐요. 우리 저 여의도 이현국 센터장님 설치돼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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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 아웃트리거가 필히 설치돼 있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엔요, 요 일자형 사다리를 저 높은 데 딱 걸쳤을 때, 요 걸쳐진 부분과 요 끝단은 60cm를 확보를 해야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사다리를 이렇게 이제 설치했을 때, 요 각도가 75도 이하로 유지하는 요 각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이 길이 좁다 그래서 사다리 일로 배싹 붙여가지고 90도 가까이 됐다. 그러면 작은 충격이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지는 이런 사고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75도 여기 물론 75도에서 이제 이내로 이하로 이렇게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제 75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한없이 그냥 뭐 이렇게 낮게 해도 안 되고요. 75도 근처에 각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자, 다음에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예요. 중량물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긴 해도 그냥 무거운 거 운반할 때 다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는 걸 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면은요. 저 이삿짐 센터나 건축 형사 현장처럼 무거운 거를 날마다 다루는 게 아주 일인 사람들은 거기에 이골이 나고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오히려 안 다쳐요. 그런데 우리들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그냥 가끔 무거운 거 한 번씩 다루면 오히려 그게 더 다치거나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어쩌다가 한번 손을 대면은 그냥 아유 여기 담이 절리고 막 이제 여기가 삐끗한 것 같다 그러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경우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불러요. 이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갖거나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런 목이 또 어깨가 또 이렇게 이제 허리가 이런 팔이나 다리에 신경 조직 또 이제 근육 이런 주변 조직에 이런 이제 나타나는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자, 그래서 무거운 걸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취급하는 걸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이제 어쩌다가 무거운 걸 다루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리하면 안 돼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아우 요 무거운 거 좀 운반해야 되는데 누구 남자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대개 남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힘이 센 척, 힘이 강한 척 그냥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뭐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폼을 잡고 나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왕년에 쌀 한 가마를 번쩍 들던 사람이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쌀 한 가마 번쩍 들던 건 옛날 얘기고요. 꿈이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게 만약에 30kg짜리가 있다. 아, 이 정도는 내가 혼자 들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누구 좀 도움을 청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드시면은 그 무게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같이 들을 적에 호흡을 맞춰서 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들어 올리고요. 근데 이거 막상 들고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탁 놔버리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놓을 때도 호흡을 맞춰서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호흡을 맞춰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 안 다치고요.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청소할 때 무거운 회전 의자 같은 거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바닥 청소 다 해놓고 끝난 다음에 책상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무거운 의자를 혼자 들어올리고 혼자 내리고 하는 거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요. 두 분이 2인 1조로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의자를 박스에 담을 때도 의자를 박스에 담으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작업이 좀 불편해요. 이때는 의자에
박스를 씌워가지고요. 이렇게 담는 방법으로 하면은 더 안전하게 힘을 덜 들이고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될 수 있으면은 몸으로 이제 운반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힘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운반 도구를 활용하면은요, 이렇게 안 다치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무거운 거 들 때 몸에서 멀리에서 이렇게 드는 거는 더 위험합니다. 내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야만 안전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옷에 먼지가 좀 묻더라도 내 몸에 가까이 붙여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손끝에다가 10kg의 부하를 올렸을 때 여기 허리에 가는 작용력은 30kg의 작용을 해요. 근데 손을 쭉 뻗어가지고 멀리에다가 이렇게 10kg 올려놨으면은 내 허리에는 100kg 이상의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길게 뻗을수록. 그래서 내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드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세워서 이렇게 드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해야만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 가지고요, 무리가 적은데 이거를 90도로 엉거주춤하게 구부려 가지고 이걸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요, 하중이 여기 척추에 집중이 돼 가지고 무리가 생기고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 되기 전에 이거 절대 자세를 이렇게 아주 다부지게 이렇게 세워서 이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엉거주춤하게 선체로 구부려서 90도로 숙이는 거 이거 위험하니까 이런 자세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자세로 단단하게 대응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게 들어올릴 적에 이 정도 찜이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 이거 사고 나요. 왜냐하면 근육이 깜짝 놀라가지고 근육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부드럽게 일어나야만 힘이 분산이 되고요, 허리를 안 다치고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무거운 거를 손수레에 싣고 이동할 때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미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잡아당기면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밀면 우리 이제 배에 그 든든한 뱃살이 있잖아요. 뱃살을 이용해서 배 힘으로다가 밀면은 이렇게 척추에 힘이 적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거, 시야를 확보를 해야 돼요. 밀고 갈 때 여기 짐을 너무 많이 이렇게 실어가지고 앞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밀면 안 되고요,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야를 확보를 하고 미는 게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요, 우리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지금 이 순간 다음에 스트레칭 한번 해봅시다. 깍지를 이렇게 끼시고요, 이 깍지 낀 손을 바깥쪽으로 향해서 앞으로 밀어주시고 이걸 이대로 올려주세요. 이대로 올려주시고요, 네. 옆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옆으로. 네. 네. 우리 용산 IDC도 같이 해보세요. 네.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다치지 않고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만 이렇게 안 다치고요, 내 몸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은 허리 통증도 예방할 수 있고요, 피로가 감소됩니다. 그리고요,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스트레칭 해주시고 자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몸이 단단하게 경직돼 있으면 다칩니다. 그래서 몸을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행복한 인사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우리 IDC 센터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수고를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례를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늘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네, 최고로 인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만날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을 빌어주시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몸의 근육이 유연해져 가지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행복한 인사를 수시로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요,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안전을 위해서 정리정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정리정돈의 정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비슷한 단어 같지만 약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는요, 불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이제 필요한 물건을 구분을 해가지고요. 필요한 거는 정비해 두고 불필요한 것은 딱 이렇게 치워버리는 게 정리예요. 그 다음에 정돈은요,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좋게 배치해 놓는 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정리와 정돈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리정돈이 불량하면은요, 불완전한 장소가 만들어지고요. 또 불완전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지고 다치는데, 여기에 이제 바닥에 어떤 게 있나, 기름기나 물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쓰레기나 먼지나 찌꺼기 같은 게 있으면은 절대 위험하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운반할 때 인력에 의해서 물건을 취급하거나 운반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과정에서 재해 발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정돈이 불량한 구간을 눈에 띄면은 즉시 이렇게 치우고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장애물이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이런 넘어지는 재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늘어져 있는 게 없는지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요, 이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지저분한 거 놓여져 있는 채로 이거를 이제 넘어가거나 우회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은 위험 요인을 그대로 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해요. 그리고요, 조명이 불량하면은 지문반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조명이 어두운 데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사람 통행을 차단을 시키고 거기 조명을 완전히 밝힌 다음에 사람을 통행을 시켜야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안전을 위한 정리정돈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정리정돈은 누가 하면 될까? 여기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 1번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잖아. 내가. 왜냐하면은요, 이거 누군가 하겠지. 뭐 여기 담당이 누구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그 사고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었다. 그럼 내가 바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 구호는요, 내가 할 일이면은 해야 할 일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이거 담당도 아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고요. 기왕에 손을 댔으면은 정말 안전사고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나도 안 다치고 다른 고객도 안 다치게끔 여기를 기왕에 손댄 김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 이거 괜히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거 오지랖 넓게 내가 이걸 왜 손을 댄다 몰라 그냥 막 짜증내면서 하면은 안 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수고한 덕분에 이 구간이 안전해진다 이 마음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실천구호 이제 3가지를 알아봤고요. 4번째 실천구호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게 내가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할까? 내 급한 일 좀 바쁜 일 좀 해놓고 와서 할까? 이렇게 미루면은 일단 사고가 이제 그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은 바로 지금 하자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가르쳐준 이 4가지 실천구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했을 때 오는 정돈의 효과는요, 낭비를 줄여가지고요,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절약되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이 향상되고요.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잘 돼 있으면은 서비스 품질이 아주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동료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은 즐거운 직장이 되고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게 필요한데 실제 운동이 쉽진 않아요. 좀 어려워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 막상 시작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직장인 운동 실태를 잡코리아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16%고요.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예요. 그래서 36%가 조금씩 가끔씩 운동을 하고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64%가 됐어요. 네, 우리 아이디 센터에 근무하신 우리 가족들은 저 이제 운동하시는 분 이렇게 좀 표시 좀 해주세요. 현재 난 운동 좀 하고 있다. 예, 예. 박공훈님, 임신재님, 여기 또 이현국 센터장님, 한원희님 다 운동들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절반 이상은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운동을 하시면은요, 건강에도 좋고요. 우리 일할 때 안 다칠 수 있어요. 내 몸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잘 적응이 돼서 몸이 근육이 유연해져 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틈나는 대로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또 틈나는 대로 큰맘 먹고 이렇게 운동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재해를 예방하고요.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고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생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 안전에 관한 그 점검과 평가가 수시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전을 더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또 오히려 위축이 되고 막 심리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공포심 때문에 달달달달 떨면은 안 돼요. 더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갖지 마시고요. 우리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담뿍 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 정홍기 단장님 또 얼마나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해주세요. 또 이렇게 이제 또 우리 KDFS의 황욱정 사장님도 긍정 에너지를 엄청 많이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요. 내 몸에 아주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체력 관리도 이렇게 잘하면은 우리가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좀 잘 지켜야 되겠고요. 안전을 통해서 행복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우리 IDC 센터에 근무하시는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이제 이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그 설문서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설문서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렇게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은 회신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이제 교육이 종료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IDC 센터 만난 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IDC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우리 세계 IDC 센터 파이팅! 화이팅! 네, 이번에는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IDC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IDC 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정홍기 단장님 좀 한 말씀 또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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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강의,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을 보니까 세 포인트가 제 세 포인트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요. 첫 번째가 명랑한 얼굴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매일 보는 얼굴인데 누군가는 또 찡그리고 있고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다운이 돼서 그게 또 안전사고에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꼭지는 이제 고객한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아주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한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은 고객들도 저희들한테 잘 대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습관에는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습관.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했는데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임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규정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좋은 그 수칙이 있고 교육을 받았어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규정된 안전 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현장이 정리정돈.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면 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